컴퓨터에 녹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7일, 일요일, 밤 20시, 기대수 7기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이종경 선생님이 그 채널지기님 레처노트 1페이지부터 뭐 3페이지, 오늘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면 4페이지 정도까지 한번 읽어주면서 본인이 불편한 점이나 또 뭐, 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그거 조금 한번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고, 그, 만일에 시간이 허락하면, 아까 금준 선생님, 저기 뭐야, 아까 그 논의하셨던 거, 그 명제 관련해가지고, 기류법 한번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대화 나누신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 네, 음, 이종경 선생님, 화면 공유 요청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리퀘스트 네, 날렸습니다. 네, 허용했고요. 네네, 화면 공유 아, 주시면, 네. 네. 자,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가 아니고 지금 아직, 네. 로딩은 아직 안 됐고, 아, 이제 보이려고 하는데, 네, 이제 보입니다. 네. 네, 네. 처음부터 읽으면 되나요?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아, 네, 네. 제가 이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안 읽고 있었거든요. 괜히 생각하면 또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예, 최대한 뇌를 비우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재밌는 시간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중간부터 시작할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눴던 게 좀 가서였던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좀 처음부터 해주세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네네네.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et theory, set theory라고 돼 있는데, set이라는 거는 collection이고, family다. 어떤 집단을 계속 말하는 것 같죠? 자, set이라는 건 그리고 이렇게 표기한다. 여기 보면 집합 기호가 있고 집합 안에는 definable, 정의 가능한 오브젝트, 정의 가능한 그런 오브젝트들을 얘기를 한다. 여기서는 기준이 제시된 대상, true or false, 참거짓을 논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건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겠죠? 잘생긴 사람들은 되게 주관적이니까 이건 좀 그렇다. 이렇게 하고 봅시다. 예시가 쭉 나와 있는데 어, 어, 이거는 원소이다 표시를 설명하는 것 같죠? 마이너스 1은 A의 원소이다 라고 되어 있고 0은 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표시인 것 같고 이 바 표시를 저는 이렇게 읽거든요. 자, B는 X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원소가 X이다. 해놓고 바가 EX를 다시 설명하는 거죠. EX는 어떤 애들이냐면 P의 정의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면 네, 정의역이다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저는 보통 바가 있으면 이렇게 읽어요. 왼쪽에 있는 게 여기 오브젝트가 뭔지 설명하는 거, 오브젝트가 뭔지 말하는 거고, 이 오브젝트를 다시 설명하는 걸 오른쪽에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네,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뭐 C는 1, 2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보면 여기 좀 재밌는 게 있네요. 이 P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멱집합, 파워 셋 오브 C라고 되어 있네요. 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면 자, 공집합이 있고 집합 안에 집합이 있어요. 집합 안에 집합이 있고. 근데 뒤에 가서 문제를 저희가 이제 풀어봤으니까 파워셋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게 그 원, 1, 2집합에 대해서 모든 뭐라 그러지?
부분 집합? 네, 모든 부분 집합의 집합을 이제 또 셋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 2에 대한 부분 집합이니까 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거는 n이니까 그거 자연수 말하는 것 같죠? 1, 2, 3, 4 이렇게 되고 z는 정수 말하는 것 같고요. 갑시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건 또 재밌네요. 이거는 보니까 레셔널 넘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이렇게 내셔널 넘버까지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다가 갑자기 리얼 넘버가 하니까 릴이래요. 어떠한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릴로 표현을 하네요. 컴플렉스도 컴플렉스라고 그냥 표현을 하네요. 이건 좀 재밌네요. 내셔널 넘버까지는 어떤 체계로 설명을 하다가 이거는 릴이 릴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컴플렉스는 컴플렉스야.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ercise. Show that root 2가 is not 저, the rational number. 예, 저기, 저 위에 샵 S가 뭐예요? 샵 S. 아, 제가 느끼기로는 이거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공대 쪽에선 보통 샵 하면 넘버스거든요. 숫자, 아, S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 real numbers. 저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real numbers라고 읽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샵이 공대 표현인 것 같아서 수학에서는 안 쓰는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음, 어떤가요? 어, 근데 근데, 이게 왜냐하면 근데, 느낌이 좀, 예, 음, 느낌이 좀 다른 게 공대에서 샵을 쓰면 그 개수를 의미해요. 진짜 원자 개수, 뭐 전자 개수 할 때 샵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음, 그런 자연수 느낌의 카운터블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따로 쓰는 표현이 또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공대에선 셀 수 있는 숫자를 샵을 쓰거든요. 넘버스 이렇게. 근데 저도 모르게 넘버스라고 읽긴 했는데 습관적으로.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이게 네, 그냥 네. 넘버스를 쓰고 싶어서 그걸 쓴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네. 처음 봐서, 네, 그래서 어, 한번, 네네네. 뭐 네. 별로 뭐, 네, 그냥 디파인 하는 거라, 네,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그냥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네. 아, 네네. 그 위에가 오타가 있네. 오타가 있나요? 어디 있나요? 네, P가 0이 아니어야죠. Q는 0이어도 상관없고. 아, 그쵸, 그쵸. 네, 그쵸, 그쵸.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여기 오타를 오늘 처음 정확하네요. 봤네, 이걸. 음,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Show that 루트 2가 is not the rational number. 자, 이거 다들 어떻게 푸셨나요? 일단, 지금은 해소가 됐는데, 이게 당시 때 어떤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냐면, 제가 이 문제를 사실 이거 풀어봤습니다. 어, 왜 풀어봤느냐? 그 수학의 정석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푼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3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음, 근데 이제 거기 문제에 이제 근데 단서 조항 같은 게 있었어요. 풀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PQ는 서로 소이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여기 정의를 보니까 PQ는 서로 소이다라는 단서 조항은 일단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제기한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극한을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왜냐면 제가 풀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푸는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것도 2의 배수고 저것도 2의 배수니까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건 서로서가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레셔널 넘버가 아니네.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네. 해서 음, 결론이 나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는 이레이셔널 넘버다 하고 끝났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뭐 계속 뭐 물론 귀납적으로 뭐 설명이 되나? 그게? 잠깐만요.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 근데 이제 서로서라는 조건이 여기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증명이 되나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때 이동욱 선생님 그때 같이 있었었죠. 해결을 하긴 했거든요. 다들 이거 어떻게 해결했나요? 혹시 이런 다른 분들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 그것도 있었고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 어떤 분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음. 음, 네,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눈 게 있으니까, 어, 네, 네, 그걸 한번 넘어가도록 참고하는, 예, 하겠습니다. 스레드를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네네. 음, 자, define x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x 전체 집합 universe set let a and b가 x의 부분 집합이면 자 a 합 b a 합집합 b라는 거는 땡땡 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익숙하지는 않은 표현이거든요. 그냥 는이면 는이지 땡땡는 데피니션일 때 보통 그렇게 합니다. 데피니션일 아 때. 네네. 네. 그럼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집합입니다. 이 집합은 x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x를 다시 설명을 하면 이 x는 a의 원소이면서 or 또는이죠. 또는 b의 원소입니다. 이거를 a 합집합 b라고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정의한다니까 이거는 받아들이는 게 맞겠네요. 정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호에 대한 약속이니까 뭐 네, 그렇죠. 자, A 교 B는 정의한다. 집합이에요. 이것도 X로 이루어져 있는데 X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X는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and X는 B의 원소입니다. 음, 네. 자, 그리고 여집합이 있네요. A의 여집합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X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X는 A의 원소가 아닙니다. 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정의가 좀 웃기네요. 이거는 정의는 A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니까 이런 정의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닌 그, 걸로 원소를 정의하는 게 그럼 어, 예, 음, 그러니까 사실 위에 정의를 읽어보면서 제가 좀 불편했던 거는 저는 제가 개인 그 위에 네. 네, 지금 여기 할 때 그 x 바 x in a or x in b 이렇게 돼 있는 합집합 그 줄을 보시면 그 전체 집합이 세팅이 잘 돼 있기는 한데 a, b가 x의 부분 집합이라고 돼 있어서 네네, 근데 맨 첫 줄에 let a, b가 x의 서브셋이다. 음, 그 x가 전체 집합이라고 선언을 해놓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이 모든 데피니션들의 세팅이 되게 틀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서두에 데피니션 X는 유니버셜 셋이다 지금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네네, 선언했으니까 X를 벗어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음, 의미에서 되게 세팅이 내가 딱 이것만 볼 거야라고 제한을 딱 걸어놓은 상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로 이 맥락이 생략이 된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영향을 미치나요? 왜냐하면 X를 네, 설명하는데 X가 A 안에 있거나 X가 B 안에 있으면 A 합집합 B의 원소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X를 그래서 어디서 가져올 건데라고 물어보면 A가 진짜 X 안에만 걸쳐 있을까요? 그, 근데 지금 A랑 B만 얘기하는데 왜 X가 있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A, 그, A랑 B, 예, A가 벤 다이어그램 생각하면 그게 이제 직관이기는 한데 음, X 안에 지금 A, B가 있으니까 그걸 안에다 지금 딱 그려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A하고 B가 X 밖으로 삐져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죠? 음, 그, 어, 네, 말씀하세요. 저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전체 집합의 맥락을 저는 그 컴플리먼트, 그 뭐, 여집합에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서 저도 그 우주 선생님 말씀하신 포인트, 그 합집합이랑 교집합에서도 X가 삐져나와 있을 때 어떡하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 명제를 읽을 때 X가 그냥 A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가 명제로 딱 나오는 거니까 삐져나와 있으면 X가 A의 원소가 아니니까 그 지금 합집합을 얘기할 때 이 명제가 참이 아니므로 그거에 해당하는 X가 아니니까 이 셋의 원소가 아니게 돼서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저는 X가 네. 전체 집합이 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맥락상 우리가 실제로 표현을 생략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실수의 부분 집합들 가지고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음, 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그 X가 없이 그냥 AB와의 관계만으로 이걸 나타내면 너무 네. 뜬구름 잡는 소리가 돼버린다는 것이군요. 뜬구름이라기보다는 네. 뜬구름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는 X가 되게 예쁘게 잘 돼 있어서 A하고 B가 X를 벗어날 일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 집합이라고 해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전체라고 해놓고 가정을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아, 저희 그러니까 입장에서. 제 말은 네. X라는 집합을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그 안에다가 A, B를 이렇게 갈라봐요. 음, 그러니까 내가 안 그려지니까 이게 힘들구나, 이게. 음, 그러니까 제 말은, 음, 음, 이게 그려지나, 이게 지금? 나 이게 한 번도 안 그려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음. 이건가? 뭘로 그려야 되는 거지, 이거? 이건가? 안 그려지는데? 뭐지? 어, 음. 안 그려지는데? 왜 펜이 그려 바뀌어버리네, 바로? 이제 된다. 이거 밖에는 안 되나요? 그려지고 이 안에만 그려지는구나. 아, 네. 음. 이거, 네. 이거 지우는 거는 혹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내가 잘못 쓴 거는 여기 뭐 바가 있는데요. 여기 아하, 바가 떠가지고 지울 수 있는. 네. 네. 네, 지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집합을 이렇게 음, 잘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잘라갖고 여기를 음, A라고 해요. 음,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해요. 음. 그러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원래 A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러면 전체 X를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안 제 되는 말, 거 예,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음, X가 전체 집합이라는 전체 집합의 맥락이 삭제가 되면 이거 되게 이야기가 이상해진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let A, B가 X의 교집합이라고 했잖아요. 네? 교집합이요? 네, 교집합이래. 그 부분 집합.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교집합하고 합집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대화의 맥락에서 전체 집합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음,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 여집합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A 합집합이랑 A 교집합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좀 예시를 아니, 그러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이거를 혼동할 게 없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화의 층위를 맞춰서 전체 집합이 뭔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행간과 맥락을 읽어내자라는 얘기지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래서 X를 처음부터 이렇게 제한해놓고 A, B를 보면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애시당초 A라는 친구가 X를 벗어나 있는 친구면 X가 모호해질 때 말이 다르잖아요. A하고 B를 뽑아온 사람이 여기하고 여기 이쪽하고 여기에서만 뽑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원소 들고 와갖고 야 이거 발레 아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전체 집합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 이 친구들은 일단은 제쳐두고, 이 두 줄은 제쳐두고 생각을 하면, 음, 그래서 갑자기 사실 이런 생각이, 네, 말씀하세요.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합집합이랑 교집합 쪽을 보면 이제 그냥 X하고 그냥 딱 발을 바로 쓰잖아요. 근데 네. 이제 X하고 발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X는 라지 X에 속하고 그 다음에 발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정확히 지금 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불편한 지점이에요. 전체 집합을 X 바 이렇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맥락이 이미 앞에 선언이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 보통 그 서로 대화를 하거나 글로 주고받을 때 집합을 갖다 데피니션을 해서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설명을 할 때 저 앞에 들어가는 X를 전체 집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맥락 설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X 바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그게 좀 얼마든지 자기 참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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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래서 특히나 그러니까, 이게 네, 음. 아니요, 여집합할 때 말씀하세요. 조본 선생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여집합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크죠. 대화의 맥락을 벗어나 버린 원소를 들고 올 수 있는 경우가 생겨버리잖아요. 음, 그 이제 여집합에서 그런 맥락이 필요한 건 알게 뭔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애초에 전체 집합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전체 집합의 맥락이 상관없이 이 표현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뭔가 그 전체 집합에 대한 내용이 그런 맥락이 없으면 이 합집합이나 교집합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거지. 이 데피니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전체 집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음.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의사소통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저는 기존에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X가 어디에
도메인인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음, 애시당초 조건이 붙기 전에 이미 전체 집합이 세팅이 안 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전체 네. 집합이 없으면 애시당초 A 이어집합 설명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 첫 번째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X를 A나 B의 원소라고 들고 왔는데 그냥 무작위로 다 들고 올 수만 있으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노트에서 설명할 때는 데피니션 X를 유니버셜 셋이라고 이 정의 자체를 이 데피니션 자체를 X가 유니버셜 셋이라고 하자라고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찾으면 돼서 이렇게 사실 선택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 그 이발사의 영리처럼 그런 거를 충분히 불러올 수 있을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맥락을 정확하게 그 선언하지 않거나 또는 그 대화의 맥락을 맞춰놓지 않고 의사소통을 할 때 이게 약간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음, 음. 예, 저는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 그러면 이 지점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지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전체 집합이라는 맥락을 조금 명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모든 집합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전체 집합에 대해서 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건제 집합으로 좀 제시된 집합에 대해서만 전체 집합에 대해서 좀 합의가 되면 되는 건지가 갑자기 조금 궁금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뭔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분명히 그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이미 그 세계관 설정 자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 사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알고 있었던 수학은 대부분 그냥 뭐 이런 거겠지 라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크게 별 문제 없이 야 이건 이거 아님? 뭐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하나 연역적으로 따져가는 걸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집합 위에서 지금 이런 걸 생각하고 개념을 생각하고 있지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고 가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뭐 잘못 생각한다거나 틀렸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세팅들을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중입니다. 네. 네, 제가, 음, 네. 참, 아니, 그래서 실은 이게 책들 보면은 어떤 책들은 되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써주는 책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냥 편의상 위에 전체 집합 뭐라고 선언했으니까 그냥 안 쓰는 거지. 그 밖에 전체 집합 음, 유니버스 밖에 나가 있는 건 생각 안 할 테니까 그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할게. 그냥 이런 식으로 말 끝내버리고 마니까. 예. 음, 그러면 전체 집합이 정해지는 순간에는 집합 A와 집합 B도 얼마든지 제한당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X 밖에 뻗어나가 있는 건 생각 안 할 테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A와 B가 X 위에서 세팅된다고 하면 A가 아무리 X 밖에 있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나는 이만큼만 세팅해서 이것만 볼 거야라고 선언하면은 이미 그 A는 그쪽 밖에 나가 있는 친구들은 다 잘려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원소들을 모아서 A하고 B를 세팅하면 걔네들은 전체 집합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자유롭게, 예, 좀 보이는 측면이 있죠. 예. 그것도 이제 요것도 이제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요 뒤에다가 조건을 하나 더 하던데 어이씨 요런 느낌으로, 네, 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예, 하나를 더 써서 그냥 아예 그냥 사전에 뭔가 딴지를 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예, 이렇게 꼼꼼하게 깐깐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저는 이런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이거, 뭐 제가 본 영상이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그거 있었잖아요. 왜 이거 기대수 칠기하기 전에 약간 프리뷰 영상으로 한번 봐라 한 것 중에 음, 되게 극한이라는 걸 되게 그거 조심히 다루더라고요. 근데 약간 셋을 정하면서 그러니까 무한한 것을 약간 유한한 게 얘기하려고 일단 제한을
둬서 우리가 설명 가능한 레인지에서 대화를 하자. 약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한을 건 거잖아요, 이게. 음,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히 확장되는 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음.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셋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런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범위니까 약간 이런 느낌도 드네요. 사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제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약간 저는 처음에는 되게 설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보면 예를 들어서 위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여기서 도대체 X가 왜 필요한데 얘네 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드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무한한 세계에서 이 무한히 확장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리미트를 걸어놓고 우리 생각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거를 적으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계속 무한히 큰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말을 할 수 없는 범위가 나중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설득당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음. 모르겠어요. 제가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다른 포인트에서 갑자기 설득당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네,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죠. 네. 음, 음, 재밌네요. 네, 계속 이어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마우스, 오케이. 잠깐만요. 왜 이게 움직이지? 되게 보기 싫다.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define A, B는 X의 부분집합이다. 자, A는 B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A 집합, B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A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B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이다. 이 뜻은 if 만약 X가 A의 원소이면 그렇다면 X는 B의 원소라는 것이고 여기선 X에서 Y로 바뀌었네요. B를 얘기하니까 그런 건가? and 그리고네요. 이거는 또 그리고 만약에 Y가 B의 그 원소이면 그렇다면 Y는 A의 원소라는 뜻이다. 음, 약간 그럼 이거 그 뭐냐 집합이 바뀌면 원소에 대한 표시도 바뀌어야 되나 보네요. 이거 보니까 만일에 그러면 같은 원소로 X인 B 된 X인 A 이렇게 쓰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런 추측을 하셨으니까 Y가 아니라 앞에서 썼던 음, 문장과 동일하게 X라고 썼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약에 X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요. 자,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 생각인데 자, 뭐 이렇다 칩시다. 일단은 A, B면 이 집합을 여기에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자, A는 X의 원소입니다. 자, A는 X의 원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쪽 애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A 쪽 애들. A 쪽을 말하는 건데, 자, 이러기로 그러니까 정했으니까 뒤에 가서 얘가 X는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B급 친 애들에 대한 이야기가 돼버리네요. 이 B의 이쪽 부분은 무시가 되는 거고. 혹시 다른 분들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 X랑 Y로 쓴 게 저는 일단 그 두 개의 원소를 우리가 고려할 때 A의 상황, 첫 번째 상황이랑 두 번째 상황을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하려고 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X로 써놓으면 아예 그게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라인 따로, 두 번째 라인 따로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엔드로 우리는 묶어서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신 거에서 음, X가 A의 원소이면 X는 B의 원소이다. 라면은 그 교집합 바깥쪽에 있는 A의 원소 X에 대해서도 다 X가 B의 원소가 음, 되어야 되는 거라서 음, 저 그림이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이 A가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니까 네.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하. 왜냐면은 그 기금 쳐지지 않은 그 A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 B 안에서 저도 한번 발견돼야 돼. 네, B 펜을 안에서 발견돼야 한번 되니까. 써볼게요. 네. 이게 있으니까. 네, 이거라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도 X인 건데 음, 된 X는 B의 원소인 건데 그러면은 얘는 B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음, 아니, 근데 사실 이 상황을 결과론적으로 오늘 내가 말을 좀 많이 하네. 미안합니다. 말 많이 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 좋습니다. 네. 그, 이제 그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이거는 A랑 B랑 집합이 같을 때 라는 말의 뜻은 이거와 같다,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거지. 음, 결과적으로 원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 조건들을 만족하더라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이지, 실상은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는 지금 약간 앞뒤가 바뀌어 있는 사고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조금 들거든요, 지금. 음,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A하고 B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A와 B가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음, 데피니션이니까. 그래서 음. 그거를 확인을 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건 괜찮은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렇죠. 그려놓고, 예, 그게 그렇죠. 지금 이 설명의 시각화라는 생각이 드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좀, 그러니까, 어, 뭔가 순서가 안 맞아요. 그게 좀 그렇죠. 불편한데, 저는 지금. 잘못됐죠. 예, 그게 음, 좀 불편한데, 예. 음, 확인도 안 해봤는데 또 벤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렸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음, 그려놓고 나 확인했음. 이렇게 말하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음. 예, 약간 나만 이상한가? 예. 하여튼 저는 그 이상한 건 포인트가 맞아요. 그 맞아요, 포인트에서 제가 맞아요. 좀 이상한 걸 좀 느끼는데. 음, 그래서 실제로 그게 좀 불편해서 애들한테 우리 처음에 할 때는 되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이제 그거는 어떤 집합의 상태를 아예 주어졌을 때는 그거를 사용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얘네 둘이 이거를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여서 벤 음, 다이어그램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게 되게 좀 뭔가 좀, 네, 안 맞아 보인다, 앞뒤가. 음. 네. 그
저도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오지호 선생님 방금 설명하신 거 듣고 왜 X, Y를 구분해야 되는지가 좀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음, 저도 사실 이거 X, Y 그냥 같아도 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음, 제가 이미 같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읽으니까 그게 음, 당연했던 건데, 만약에 음, 여기 X, Y가 같아 버리면 음, 그 두 번째, 펜을 또 써보겠습니다. 그 음. 여기서 얘를 만약에 X로 쓴다면, 이거는 그 A의 원소인 X에 대해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냥 X의 원소인 A이고, 그리고 B의 원소인 그 X에 대한 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올 Y에 대한, 그 B에 있는 올 Y에 대한 게 궁금한 건데, 그래서 방금 오조 선생님 얘기해 주신 거를 듣고 뭔가 그 마음에 그게 딱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X, Y를 구분해서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할 거면, 얘를 X로 해버리면 그 A에 대한 정보가 묻어 있는 A 교집합 B의 원소인 X에 대해서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그, 뭔가 그런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했던 이게 설명이 돼요. EX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오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설명이 돼요. EX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까 그 말씀 오지호 선생님 말씀하시고 이제 제가 약간 이거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각각의 원소 여기에 있는 X랑 이거를 각각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집합, 전체 집합 셋이 X가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X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없으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되긴 하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합집합을 그러면 이렇게 접근대로 설명을 할 수는 없을까요? X는 A의 집합이고, Y는 B의 집합이고, 합집합을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순수 A, B의 관계로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할 수가 있겠구나. 음,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집합기호가 어떻게 치는지 몰라서 자판에 그냥 비슷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X인 그렇게 해서 쓰셔도 돼요. X인, 인 A. 인요. 예, 아, 예, 인, 예. 알겠습니다. 인 A. 음, 이것만 될 것 같은데. 되게 좀 말이 이상해지지 않나요? 잠시만요. if를 쓰면 안 되나? 저는 if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지금 사실은 좀 상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이어집합. 이거는 집합의 연산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밑에서 설명하는 거는 두 집합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연, 그 연,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두 집합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산하고 관계가 조금 그 어휘에 약간 좀 층위가 좀 다르다? 약간 저는 그렇게 좀 감지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항 연산도 어떻게 보면 관계이긴 한데, 이항 네네. 연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뭐 2 곱하기 3이 6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음,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두 집합 사이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네. 집합 음, 대 집합으로 비교하는 측면에서 두 집합 사이의 관계이고, 저거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두 집합의 관계, 그러니까 그 어떤 비교라기보다는 그 연산의 음, 측면에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음, 약간 그 이해 측면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if, 그러니까 가정을 확인을 하면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두 집합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비교를. 음, 음. 그래서 음, 약간 좀 음, 어법이 조금, 네,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이건 그러니까 비교 연산 정도. 그러니까 위에 거는 약간 뭔가를 만드는 음, 거고, 밑에 거는 두 개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아씨, 말이 되게 어렵네? 내가 국어를 못하니까. 우리 음, 국어 선생님 어디 있어? 우리 국어 그, 선생님 있었는데, 아, 오늘 안 오셨지? 아이, 문쌤 참. 오늘 안 오셨네. 아, 야, 이럴 때 안 왔 또. 아, 참. 말씀해 하여튼, 주신 거 듣고 근데 예, 딱 느낌이 딱 왔어요. 연산이랑 관계를 음, 저도 근데 계속 말하게 되는데 음, 그 저도 왜 이게 다르다는 거지 했거든요. 두 개 가지고 집합 두 개 음,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음, 오준 쌤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음. 위에는 그 연산인 이유가 집합 두 개를 가지고 결과로 하나의 음. 집합을 그렇죠, 받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연산인 거고 사실 밑에 음, A 이퀄 B는 음, 명제잖아요. 음, 그 두 개 결과가 음, 집합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이퀴벌런스한 명제를 받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A, B 두 개를 같다고 하는 이 명제가 어떤 명제랑 동치인지를 우리가 그 합집합 그러니까 이게 뭐죠? 부분 집합이 엔드로 음, 묶여 있는 명제랑 동치인 거를 보이는 거여서 그 음, 관계로 말씀해 주신 게 오퍼레이션이 우리가 결과로서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결과로 하나의 집합을 받느냐면 음, 오퍼레이션이고 밑에는 음, 어떤 이 명제가 어떤 명제랑 동치이냐를 해주신 음, 거여서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또 설명해 주신 거 듣고 느낌이 음. 딱 왔습니다. 음. 근데 저도 좀 동의를 다르네. 하는 게, 진짜 동의를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밑에는 약간 논리 연산자처럼 이거는 이거 약간 비교하는 거고, 얘는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고, 위에 건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고, 얘는 비교 연산을 하는 거고, 그 차이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제가 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오퍼레이션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음.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약간 A의 원소, B의 원소만으로도 이 오퍼레이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음, 저는 네, 그 밑에 그 y가 x일 때 x라고 했을 때 뭔가 뭐 이상함을 x라고 바꿨을 때 좀 이상함을 좀 못 느낄 것 같은데 뭔가 그 그냥 b에 속하는 원소면 이제 a에 속한다라고 하니까 x로 바꿔도 뭐 뭔가 불편함은 없거든요. 근데 네, 좀 네, 혹시 좀 설명하시겠어요? 그, 제가 약간 좀 되게 좀 똘끼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네, 진짜 불편한 게 뭐냐면, 네, 네, 지금 if x in A then x in B and if y in B then y in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뒤에 보시면 그 A 끝에 지금 다시 찍혀 있어요. 마침표죠. 이게 우리말로는 이제 마침표. 근데 위에 그 바로 윗줄에 보시면 쟤는 쉼표죠. 아, 네, 그래서 윗 단락하고 그러니까 위에 문장하고 아래 문장이 저는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한 문장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first if x in A then x in B 하고 마침표를 딱 찍고 네, second if x in B then x in A 하고 마침표 찍고 이게 아예 분리가 되어 있으면 x에 대한 임의성 때문에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중간에 쉼표가 들어가니까 그 쉼표 때문에 문장 자체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가 돼서 사실 X라고 쓰면은 너 아까 X A에서 꺼냈는데 야 X가 B에 있는지 어떻게 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 부분에서 같은 원소가 A, B 안에 있다고? 너 되게 원소 잘 꺼냈나 보다. 음, 약간 좀, 예. 너 원소 되게 잘 꺼냈나 보다. 그러면 잘 꺼낸 원소들만 이거 되는 거야? 그러면 잘못 꺼내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Y라고 써도 되게 괜찮았던 게 결국 Y를 꺼내 왔는데 그 친구가 X였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확인 과정을 통해서 X 이퀄 Y라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X를 A에 있어서 꺼내 와서 X가 B에 있는 걸 확인했는데 다시 X가 B에 있는 걸 가져와서 다시 X를 A라는 그러면은 너 그거 하나만 확인한 거 아니? 다른 건 어떻게 확인할 거임? 아, 두 번째 문장 자체가 첫 번째 문장에 종속되어 버려가지고, 약간 특수한 경우만 보인 것 같은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동의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노트를 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냥,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면서 이 문장들을 다 같이 똑같은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얘기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었다고 해서 그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딴지를 걸 수는 있을 것 같고, 아, 비, 네.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안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라고 쓰면 이쪽에서 그 첫 번째 문장에 종속된 X처럼, 왜냐하면 문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트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좀, 안전성이 없어진다 그래야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도망갈 구멍이 없다. 약간, 예, 예.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 봤습니다. 네. 음. 근데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거 그냥 보다가, 째려보다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는 define x 해놓고, let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는 define을 이렇게 해놨네요. 왜 그러지? 여기도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위에서 X를 유니버셜 셋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X는 유니버셜 셋이야. 이하 생략. 아, 이하 생략이고, 네, 약간 어,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 노트나 음, 교재들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문제를 풀 음, 때 세팅이 바뀌었는데 그 세팅을 인식 못하고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연습 문제가 됐든 우리가 이해하는 배경이 됐든 그 전체 집합의 세팅이 바뀌었는데 행간의 그 문맥을 정확히 확인을 안 하고 그래 뭐 이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잘못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하자는 측면이고 지금 여기서는 아마 X가 유니버셜 셋이니까 네네 그거를 이하 X는 유니버셜 셋임.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닌가. 네. 음. 오늘 되게 다들 힘드시죠? 오늘 되게 다들 힘들죠? 오늘 왜 이렇게 내 마이크를 안 뺏어 가시려고 그냥 다들 의자에 기대서 지금 편하게 앉아서 듣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마이크를 빨리빨리 뺏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이런 오퍼레이션을 할 때, 이제 X를 미리 얘기해야 된다는 건 이제 좀 납득이 되는데, 자, 그럼 서로 비교하는 연산을 할 때는, 연산이라고 하면 안 되나?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안 되나? 비교를 할 때도 X가 필요한가? 얘네 둘만 얘기하는데. 아까 그게, 김구현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얘네 둘 합집합 얘기하는데 왜 얘가 필요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은 방금 이제 해주셨던 얘기하고 비슷한 맥락인지는 음, 모르겠는데, 일단 음, 왜 집합 A와 B가 같다는 걸 그냥 원소가 다 일치하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님? 음. 그죠?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냐면 맞는 A하고 말이죠. B가 같다는 거는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형태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1, 2, 3이고 집합 B는 4, 5, 6이야. 라고 얘기하면 두 집합은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가? 같은가요? 다들 대답이 없으셔서. 자, A를 1, 2, 3이라고 놓고 B를 4, 5, 6이라고 놨어. 그러면 둘은 같은 집합인가요? 아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사실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그러면 1, 2, 3, A는 1, 2, 3이고 B도 1, 2, 3이면은 같은 집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소를 꺼내와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냥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하면 그 모양이 같으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직관적으로 봤을 때. 모양이 우리가 꺼내와서 모양만 같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조건이 걸리는 게 일단 A하고 B가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되겠다. 그쵸? 네. 그리고 A하고 B하고 원소가 같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꺼내봤을 때, 괜찮다. 괜찮네. 그냥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 그냥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굳이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임을 확인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음, 그 동기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예. 음, 음. 아, 그러네요. 생각을 또 해보니까. 좀 굳이 왜 지금 그냥, 네네, 말씀하세요. 예. 너무 이거 형식적인 표현이네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약간 여기에 쓰여져 있는 정의들이나 약간 이런 거를 읽다 보면 좀 드는 생각이 약간 이악 물고 집합이 뭔지를 최대한 얘기 안 하고 원소랑 집합의 관계를 가지고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A는 B랑 두 집합이 같다는 걸 얘기를 할 때도 집합이 무엇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얘기를 안 하면서 원소들이 속하는 것과 관련해서만 약간 설명하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동욱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짧은 코멘트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합집합이 뭔지 이럴 때 데피니션을 노트에서 딱 받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노트를 보면 집합이 뭔지 얘기할 때는 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슬쩍 이제 집합론 다른 거를 찾아보면 사실 우리는 집합을 정의하지 않고 집합이라는 거랑 엘리멘트이다라는 거는 그 엑시엄에서 따라 나오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노트를 다시 싹 찾아봤는데 저희 기대서 노트를 찾아봤는데 여기서 저희 다 데피니션 이렇게 밑줄 딱 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희 노트에서 셋이 뭔지를 얘기하는 걸 보면 셋은 데피니션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다 슬쩍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동욱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악 물고 집합이 뭔지 제대로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사실 음,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를 여기서 노트가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인 감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음. 그런가요? 어쨌든 제가 네. 드는 생각은 왜 A와 B, 집합 A와 집합 B가 같음을 이런 식으로 데피니션을 했는가? 그 음, 동기가 좀 많이 궁금했어요. 동기가. 음, 음, 만약 어, 1, 2, 3 같이 좀 원소를 우리가 눈에 보이고 이렇게 상상하기 쉬운 그런 집합들은 이제 한눈에 보고 이제 뭐 A도 1, 2, 3이고 B도 1, 2, 3이면은 그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이제 음, 그렇게 좀 상상하기 힘든 집합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고 사실 이제 따져보면 A도 실수를 가리키고 B도 실수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A랑 B가 같다 이렇게 놓으려면은 그 A 안에 있는 무한한 원소들이랑 B에 있는 무한한 원소들을 머릿속에 상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원소가 있고 그게 이제 다른 쪽에 속한다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의를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음. 그러면 약간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무한한 걸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무한한 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가할 수 있다. 무한한 걸 말할 수는 없지만, 무한한 거를 묶어놓은 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음. 저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유한한 거를 비교할 때도 똑같은 논리를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게 1, 2, 3 같은 거는 사실 너무 짧아서 그냥 딱 보면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뭐 저희가 처음 보는 문자들이 길게 느려뜨려져 있고 그 순서들도 좀 섞여 있는 그런 두 집합을 비교한다 치면 어떻게 두 집합의 원소들이 다 똑같은 걸까 하나하나 비교를 해봐야만 하잖아요. 음, 사람이 직접 대응시켜 본다고 해도. 그러면 만약에 저한테 그 두 집합이 같음을 확인해 보라라고 누군가 시킨다면 저는 하나하나 대조시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 든 생각은 하나하나 대조시킨 다음에 만약에 기록이 가능하다면 대조된 것들은 뭐 동그라미를 치든 해서 뭐 기록을 해뒀다가 이제 다 대응이 끝난 후에 그 기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뭐 두 집합은 같지 않다. 아니면 대조를 하는데 대응되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두 집합은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수학을 기술할 때 이런 수학적인 언어를 기술할 때 있어서 어디 기록해 둘 데가 없잖아요. 저희가 뭐 하나하나 해볼 때도 어 예를 들어서 1, 2, 3을 한다고 하면 A도 1, 2, 3이고 B도 1, 2, 3이라는 집합을 비교를 할 때 A에서 1을 뽑은 다음에 B에 1이 있나 확인하고 A에서 2를 뽑은 다음에 B에도 2 있나 확인하고 A에서 3을 뽑은 다음에 B에도 3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근데 그거는 기록을 안 해두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기록을 안 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양방향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뭔가 유한한 집합을 비교할 때도 이거랑 똑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동의합니다. 그 저는 약간 조금 관점이 다른데요. 저는 오지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뽑아가지고 비교해서 다 같다고 하는 거나 지금 이거나 그 논리적인 그 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같다는 거를 for all x in A
Y인 B에 대해서 X 이퀄 Y이면 집합 A랑 B가 같다라고 해도 이거랑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 노동의 양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왜 सब셋으로 우리가 같다는 거를 정의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약간 좀 이게 편리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 원소들을 다 뽑아서 비교하는 걸로 A 이퀄 B를 정의하면 우리는 सब셋에 대한 거랑 그 A 이퀄 B가 따로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노트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하면 이게 A 이퀄 B가 सब셋인 거를 포함하는 강력한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 최대한 그 구조 안에서 표현을 하려고 이미 있는 सब셋 표현을 이용해서 거기서 더 뻗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편리함 때문에.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는 음, 오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표현이랑. 결국에 우리는 X, 음. Y 그 A의 원소들이랑 B의 원소들에 대한 그 비교를 어쨌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सब셋을 생각할 때도. 근데, 그래서 네. 음, 아, 말씀 계속 하셔도 되나요? 아, 네, 말 끝났습니다. 네.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만약에 진짜로 A, B에 대한 원소를 비교를 해봐라 하면, 실제로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비교하는 게 맞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까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거 화면 보고 있어가지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셋을 묶어서 셋끼리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무한한 원소가 있을 때, 셋은 일단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이게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사고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가 그전까지는 무한대에 대해서 잘 말을 못했는데, 이 무한한 집합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또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사고의 확장인 측면에서 되게 저는 이러한 표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A, B가 같은 집합이냐라고 따졌을 땐 진짜로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한한 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집단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냐는 일단은 약속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네. 일단 뭐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할 때도 여러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정한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의 대우는 같은 명제잖아요, 사실상. 그런 것처럼 뭐랄까 그 코도 코끼리고 그 다리도 코끼리고 귀도 코끼리인 것처럼 그 다양한 방식으로 집합이 같다라는 걸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결이 맞는다면은 그 다양한 모습이 있어도 저는 허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그 상황에 적절한 거를 사용해서 뭐 다른 증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굳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정리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다 결만 같으면은 같은 정의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그래가지고 무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의 방식이 아무래도 그 무한한 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를 나열을 해서 집합을 기술하기보다는 조건을 제시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그 집합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가장 유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건 이러한 방식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재밌어요. 되게 목적지향적이야. 내가 보기에는.
여담으로 그 오지호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해주신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좀 생각이 또 떠올랐는데요. 아까 보현 선생님이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이 정의를 적용하는 건 오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는 이게 살짝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뭐 A라는 집합과 이제 B라는 집합이 이제 둘 다 유한 집합이고 뭐 원소의 개수가 둘 다 세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X가 A에 속한다면 X는 B에 속한다. 그리고 Y가 B에 속한다면 Y는 A에 속한다. 이거를 다 확인할 게 아니고 그냥 X가 A에 속하면 X가 B에 속한다. 이것만 확인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소의 개수가 뭐 세 개로 똑같고 유한이고 뭐 이런 특정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다면. 근데 이제 그런 조건들이 이제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이제 주어졌을 때는 이제 오치오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이런 그 같다라는 이 정의를 좀 더 가볍게 적용한다고 할까요? 그 조건들을 사용해가지고 가볍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무한 집합이나 그런 것 같이 그런 이제 조건들이 더 이상 이제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그냥 정의를 그대로 그냥 갖다 써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오지호 선생님처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좀 간략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목적을 아까 얘기하셨던 그 목적을 위해서 좀 뭐 목적 뭐 그러니까 같다는 거를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냥 정의를 좀 주어진 조건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변형해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지금 정신이 좀 없긴 한데, 저도 비슷한 관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데요. 저는 그 일장도 그렇고, 그 기대수 노트가 써 있는 게 보면서, 어, 그 연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거를 하기 위한 구조를 세우는 거를 느꼈어요. 이 노트에서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치 A고 B라는 이제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논리의 틀을 만드는 거를 또 느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여집합이 이제 이게 잘 조건이 구조가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과랑 안드로메다랑 더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런 구조가 필요하고, 그 구조를 또 이제 무조건 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구조가 이제 안드로메다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딱 잡아줘야 되는 논리의 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구조를 보여주고 그 논리의 틀을 보여줘서, 그 논리의 틀과 구조가 같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이제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말이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음, 연산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도 필요하지만, 그 구조를 뒷받침하는 그 구조가 이제 막 마음대로 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구조를 좀 딱 잡아줄 수 있는 논리적 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합쳤을 때 우리가 비로소 연산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다음에 있는 그 문제, 그 뭐죠? 프로포지션 1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연산이 돼야 되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구조도 명확해야 되고 논리적 틀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두 개를 딱 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연산을 할 수 있어라고 그냥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다 일어나서 정신이 없네요. 네. 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그 전체 집합 X라는 친구를 주어주는 이유가 뭔, 이 집합론을 공부를 하면서 주된
주로 다루는 게 원소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소가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원소에 대해서 다루는 것 같은데 그 X라는 친구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 원소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도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랑 B랑 똑같이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A에 있는 원소는 사실상 그 뭐 0베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실수 0일 수도 있는 거고 그 기준이 없으면은 그 원소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전체 집합 X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 중에서 같은 것들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집합이 주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이 전체 집합 X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 이 집합의 연산에서 구조가 중요한 게 이게 제일 간단한 구조기 때문에 이게 이것조차 안 되면 지금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장인가요? 세 번째 장부터 이제 함수가 나오는데 함수의 연산은 그 이제 성집조차도 말할 수조차도 없는 거죠. 이것도 지금 안 되는데 다른 거 뭘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집합에서 이제 하는 구조, 연산의 구조는 정말 참과 거짓을 말하는 구조인데 이것조차 안 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여기서 딱 거는 것 같아요. 이게 돼야 돼라고. 그래서 이거를 주목해 그런 네 소리 질러가 느껴져서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음. 아, 죄송해요. 정신이 없습니다. 아, 네. 일단 저는 일단 그래서 왜 이렇게 이거를 설명을 이런 식으로 데피니션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유한집합에서 하던 행동이 무한집합에서도 먹힐 거라는 생각을 버려라라는 걸 사실 얘기하고 싶었어요. 음. 유한집합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무한집합에서도 정당하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뭐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제 뭐 다들 이제 보시는 것 같고, 또 어차피 또 뒷부분에 가서 또 뭐 자세하게 1대1 함수가 쓰이는 용도에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살짝이 그냥 그때 이야기를 잠깐 미리 좀 땡겨와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그 정수 집합은 우리가 카운터블 인피니트 셋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루딘 책 기준으로는 카운터블 셋 이렇게 말하면은 그 가산 무한 집합, 카운터블 인피니티 셋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무한 집합인데 셀 수는 있어. 예, 약간 좀. 그래서 이제 카운터블 셋이라고 하면 이제 뭐 보통 데피니션이 무한 집합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정수 집합을 이제 그렇게 가져오고 거기다가 짝수라고 하는 집합을 들고 와요. 그러면 짝수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말하면 무한 집합에서는 되게 희한한 게 유한 집합에서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이야기를 미리 꺼낸 거였거든요.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원소 꺼내갖고 다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원소의 개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정수의 부분 집합인 짝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분명히 카운터블 셋이고, 그리고 자연수 집합, 정수 집합 자체도 카운터블 셋이지 않아? 근데 걔네들은 그러면 집합의 크기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집합의 크기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합이 같아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뒤에 가서 할 거라, 네, 그냥 맛배기만 생각하시고 한번 이거는 그냥 논점을 제가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어쩌면 그런, 집합의 원소의 크기를 같은 걸로 규정을 해놨는데, 같은 게 아닌데? 라는 현상이 무한집합에서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음. 집합이 같다는 거를 그러니까 원소를 무한개 들고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집합을 같다라는 걸 표현하려면 아까 선생님들 논의해 주셨던 유한에서는 저거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오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어차피 저거랑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라고 코멘트를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되게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무한집합에서도 저거를 가지고 써먹으면 분명히 규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 명제를 상정해 놓으면은 유한집합에서도 되고 무한집합에서도 되니까 집합이 같다는 걸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분명히 짝수집합하고 종수집합은 같지 않죠? 안 들고 있는 원소들 있잖아요. 홀수 같은 거 안 들고 있잖아요. 짝수가. 그러니까 음,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를 보일 수가 없죠. 왜냐면 발레가 분명히 등장해버리니까. 음,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한집합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그 현상들까지 한꺼번에 설명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서 이런 거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유한집합에서는 당연히 잘 되고 음, 유한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유한집합에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 작동을 하고 무한집합에서도 잘 작동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얘가 되게 효율성 좋은 데피니션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좀 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데피니션으로 놓고 쓰는 건가? 저는 사실 네. 그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방법은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거치면서 이제 올 때 이제 배운 거는 사실 이 데피니션을 그렇게 배워왔던 거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해왔던 건데,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굳이 왜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선호하는가?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궁금한 거지. 왜 이것만 되는가가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좀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네. 노트를 읽어보면서. 그래서 사실 이 앞에 부분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지금 이 노트 자체가 그냥 유한집합, 무한집합 잘 보고 해라. 잘 보고 다뤄봐라. 너네 유한집합에서 하던 거 하면은 무한집합에서 안 될걸? 네, 저는 음, 사실 약간 이 노트 자체가 유한과 무한의 그거를 좀 반응을 격하게 가져가게끔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음.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말을 못했더니 이번 주에 말을 다 해버리네. 아, 네, 여튼 그렇습니다. 음, 음.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 노트를 우리가 몇 페이지를 읽었냐면요. 하나, 둘, 두 개 읽은 건가요? 네, 두 개 읽었고. 네, 두 개 읽었고, 진도를 어쨌든 저는 이제 그 하는 입장에서 좀 천천히 이게 나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자주 걸어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3페이지인가요? 그 프로포지션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그 앞서서 선생님들이 막 미리서 막 그냥 뭔 열정이 있는지 열심히 토론을 해주셨는데, 그 논리, 그 진리표 있죠. 그 작성, 그 우리 초반에 음, 되게,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3페이지에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 여기서 느껴지는 그 불편함들을 또 한번, 논리학을 한번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그 음, 프로포지션에서 그 내용들을 증명해보는 과정들을 좀 한번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함수 넘어가기 음.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를, 네, 사실은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뭐 뒤에 펑션 이미 막 들어가 계신 분이 있고 막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정리증명 과정에서 사용된 그 논리학, 그 진리표 만들어 보는 거, 이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선생님들 동의하시면, 다음 주에는 그 프로포지션 페이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3페이지인 것 음, 같은데, 3페이지하고 4페이지 해서 증명 방법, 그 다음에 논리학, 그리고 차라리 오늘 아까 보니까 아까 그 라운지에서 귀류법 관련해가지고 뭐 이야기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오히려 그러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여기 3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한번 쭉 읽어보고 불편한 점들 이야기해보고 또 자기들 혹시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면 그거 미리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 오히려 제가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는 괜찮은데 다음 주도 그럼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낭독을. 아니요. 해보신다고요? 네, 아니 뭐전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왜냐면 읽는 게 네. 저한테 도움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요 스터디 끝나고 저하고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보시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고 좀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매록이어서 지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기가 지금 사실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누워 있어서 아, 예, 카메라를 예, 끄고 있는. 예. 네, 예, 예, 예. 네, 다시 앉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